8만 달러의 비트코인 꿈이 현실로 10만 달러 돌파도 가까운 걸까요? 마스크 관련 토큰이 밈 섹터를 이끌며 게테마 토큰의 가격이 놀라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트우 조합 이 연준을 뒤집을 수 있을까? 세계적인 부의 수확 시대는 끝날까?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00억 달러의 평가 이익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감옥에서 태어난 것인가? 탈중앙화는 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CCTV 2채널의 등장, 상하이가 100만 달러 보조금으로 블록체인 발전을 지원합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점차 부자가 되어 갑시다. 11월 11일 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오늘 자정에는 한때 78,5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급등하여 81,568달러에 도달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란노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81,110달러 범위에 있으며 76,000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 76,000달러 이상에서의 보유량이 적어 비트코인은 거시적 뉴스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영향으로 10,000달러가 현재 사이클의 신고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ODL 물결은 불마켓의 진행 상황과 투자자 심리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현재 3개월에서 12개월의 HODL 물결이 다시 한번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과거 불마켓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감정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포모 감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이후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순자본 유입도 크게 증가해 실현 시가총액은 한때 육체 언육 15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익 실현 매도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에는 비트코인의 이익 실현 매도가 최고조에 달해 순이익은 3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시장은 이 변화를 점진적으로 소화하면서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고 수급 관계를 재조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함에 따라 실현 순이익이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약 33.3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의 강세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익을 실현하도록 자극하여 구조적인 이익 실현 매도의 증가가 다시 나타났고 새로운 수요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선거 승리와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에 따라 밈코인들이 다양한 정도의 상승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머스크 관련 밈코인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소스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소폭 조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AI 플러스 밈 섹터는 2.54% 상승했으며 그중 FRT 코인과 FE라비아의 24시간 상승률은 각각 36%를 초과했습니다. 오늘은 게테마의 밈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DOG는 24시간 동안 33.17% 상승하고 SHIB는 33.22%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라나 체인상의 밈 토큰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TRMP는 30%를 초과하고 GNO는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을 이어 24시간 동안 60.6% 상승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에 코인계, 체인계, 채굴계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몇 달 전 미국의 한 의원이 연방준비제도 FRB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뉴스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FRB는 부유층에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자산 가격을 올리며 빈부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부채 경제를 조장하고 실물 경제 성장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FRB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월스트리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며 권력이 집중되어 효과적인 감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틀이 지나 FRB는 불안을 느끼고 전례 없는 청산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FRB를 해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FRB 정책에 발언권을 갖고 싶다고 여러 번 시사하였습니다.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앨런 머스크도 대통령이 FRB 정책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크 리는 이전에 소셜미디어에서 FRB에게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하며 And the Fed FRB를 끝내라 라는 태그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100 이모티콘을 게시하며 완전히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fire or demote you, and has the Fed determined the legality of a president demoting at will any of the other governors with leadership positions? Not permitted under the law. Not what? Not permitted under the law. Thank you. 머스크의 짧은 코멘트는 뜻이 깊으며 다음 트럼프 정부에서 FRB의 독립성에 대한 더 큰 압력이 예상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성공에 베팅하는 것이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의 선견지명과 인류를 변화시키려는 이상을 가지고 2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 변혁은 오랜 기간 미국 국채와 부채 경제에 의존해온 FRB의 상황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FRB가 달러 금리 차로 세계의 부를 수확하는 시대는 끝나고 대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 신기술파가 추진하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틀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트 조합의 출현은 FRB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과정을 예고하며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심오한 변혁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비트코인은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며 8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500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네트워크에서 20만 명 이상이 청산되었으며 롱과 숏 모두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에는 상위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누적 월간 트래픽이 8% 증가하여 선거 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 거래자들의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팜더푼의 월간 증가율이 가장 높아 10월에는 100% 성장하였고 불엑스가 그 뒤를 이어 월간 트래픽이 78% 증가했으며 유니스왑은 42% 증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가져온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8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상장기업 비트코인 보유량의 최강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부채 포함 이익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리아스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252만 2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총 가치는 1986억 달러, 비용은 약 90억 달러, 평균 매입가는 39,666달러로 미실현 이익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에 급등했으며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도 트위터에서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며 기회로 가득했던 초기 시대를 그리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Look, if you're going to invest in Bitcoin, a short time horizon is 4 years, a mid-time horizon is 10 years. The right time horizon is forever. Warren Buffett said, if you wouldn't hold it for 10 years, you shouldn't hold it for 10 minutes. So if you look at the course of 4 years, no one's ever lost money over 4 years holding Bitcoin. And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신념이 없다면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 총 트래픽을 보면 상위 3위는 바이낸스의 4,400만, 화이트빗의 3,300만,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3,000만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이낸스의 트래픽이 가장 높았지만 월간 증가율은 마이너스 0.2%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다른 대형 거래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형 플랫폼은 새로운 사용자나 복귀 사용자를 신속하게 끌어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사용자들은 절대 떠나지 않았고 단지 정상적인 변동일 수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거래소와 새로운 거래 프로토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푸는 트래픽이 2배로 증가했으며 유니스왑은 한 달 만에 42% 증가하여 새로운 사용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작은 거래소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불마켓의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인 스노든이 솔라나의 탈중앙화에 대한 오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의 암호화폐 분야가 급성장하며 BTV는 제2회 아시아 웹3 기관 회의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와 익명성 덕분에 잘 알려져 있으며 거래자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권리 옹호자인 미국 전 국가안보국 ASA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네트워크 감시와 암호화 기술의 동향을 주시하며 중앙집중화된 기관들의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프리즘 게이트 사건을 폭로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NSA가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감시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계획 등의 프로젝트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기관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을 폭로하며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의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스노든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드러냈을까요? 최근 프라이버시 권리 옹호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방콕에서 열린 Near Redacted 회의에서 탈중앙화가 감시와 AI 리스크를 대응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은 악용될 위험이 높고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스노든은 2024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켄 2019 회의에서 솔라나의 중앙집중화 정도를 비판하며 그 구조가 국가와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해 조종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16say가 BNB 체인에서 유니스왑 V3 투표를 진행한 사례를 인용하며 대규모 자본이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투표에서 초기 찬성표는 2억 표로 80.28%를 차지했지만 A16는 15억 개의 유니스왑 토큰을 이용해 반대표를 490만 표, 19%로 끌어올려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We need to talk about the rules and values of the system, the crypto part of cryptocurrency. That's what makes it special. 스노든은 솔라나의 자금 조달 방식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자율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솔라나 개발 플랫폼 헬리우스의 CEO인 에멧 무무타즈는 스노든에게 구체적인 데이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노든의 경고는 AI와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투자와 탈중앙화의 균형, 블록체인의 발전 방향과 탈중앙화의 의미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이미 미래의 암호화폐 도시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웹3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금 개혁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메타버스 서울 프로젝트를 출시했고 태국 SEC는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법정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홍콩은 가상자산 발전 정책 선언을 발표하고 소매 시장 거래를 개방하여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도 홍콩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CCTV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최고치를 보도했고 상하이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상하이시 샤오투이 구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자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0만 위안의 연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500만 위안의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 much more open, free market view of this, allowing projects to happen and flourish, and that's driving, the majority of the innovation really coming out of Asia right now. 태국에서는 암호화폐의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2회 파이어 나우 아시아 웹3 기관 정상회담이 내일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비트코인 생태계, 밈코인, 거래소의 규제 준수 등의 문제를 다루며 신화기술, 해시키, 컨플럭스 등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태국 정부도 이번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는 암호화폐 분야의 회의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BTV도 전략적 협력 매체로서 내일 열리는 이 아시아 웹3 기관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태국어 채널 게시를 미리 알리는 준비도 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번영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렉트릭 캐피탈은 최근 11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개발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개발자 비율이 13%에서 32%로 증가하며 북미의 24%를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인재의 주요 집합지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책적 지원은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더 많은 개발자가 더 번성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끕니다. 비록 바이낸스와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부상에 따라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 Bitcoin Office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엘살바도르는 매일 1개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5,929.7개에 달합니다. 보유 시가총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테슬라를 공매도에 온 헤지펀드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특별한 관계가 이 펀드들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S3 파트너스 데이터에 따르면 선거일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의 장부 손실은 최소 5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은행 10월 회의 의견 요약에 따르면 한 위원이 일본은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미국 경제 발전을 평가한 후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잠시 8만 달러의 대단을 넘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10만 달러를 다음 목표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뉴스 채널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 대선 전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선거 파트너인 제임스 데이비드 반스는 EU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 플랫폼 X에 계속해서 행동을 취하면 미국은 EU 내 나토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祝 BTV 5周年生日快乐！5岁生日快乐！5周岁快乐！祝贺币链合在5周年！恭喜 BTV 频道和 Michael 哥5周年生日快乐 ！Respect， 加油 ！follow 了这个 Michael 哥和 BTV 频道一段时间了，感受就是日更很牛，有营养的日更很牛。周一到周五每天都能有营养的日更是够牛的，能够坚持初心，能够把 BTV 做到现在这个量级。它不仅展示了全球视野，还注重于提供多元化的内容，覆盖了从科技、金融到文化的广泛领域。期待就是Michael 和他的团队能够在下一个5年有更多的精彩。4年过去了。很高兴看到 Michael 仍然在坚持。大家好啊，今天是2019年的10月28号，选择今天来更新我们第1期的这个币链何在呢？9月26号星期四，这里是 BTV 中文频道币链何在，我是 Michael。马上就是比特币白皮书发布16周年。也刚好是 Bitcoin TV 5周年，那在这里呢，祝愿 BTV 发展越来越好，愿频道在未来的发展中能够不断的创新。大家好，我是查理，你们的老朋友了，也是你们俗称的卷王从去年开始到现在，也是跟 Michael 一起，真的是用脚吧。环游世界，丈量了世界，了解了全球各地的区块链加密货币生态的一个情况，参加了很多的峰会。在我心目中 BTV 现在也是应该算是全球华语区里面的第一，相当于华语版的 Bankless 或者说是 Crypto Banta 这样级别的一个大的频道吧。期待 BTV 越做越好，越做越大，成为真正的全球最顶级的频道吧。让华语的声音能够让全世界看到。Hello， 大家好，我是 Miranda。BTV 的内容更新频率很高，每天都可以带来最新的加密市场动态以及独特的视角，不仅能够看到宏观的经济分析，还有对加密货币市场的影响，还能分享不少赚钱的商机给大家。在 BTV 5周年之际，我真诚的祝愿 BTV 频道能够继续蓬勃发展，成为亚洲乃至全球的加密流量中心。
10月23日水曜日、ビットコイン TV Japan の松島です。 Hôm nay là thứ Tư ngày 23 tháng 10, đây là kênh Bitcoin TV Việt Nam và tôi là biên tập viên Việt Anh. 23 de octubre, miércoles, estamos en el canal español de Bitcoin TV. Soy David. 10월 23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期待 Michael 哥给我们带来更多更精彩的内容，成为全球加密爱好者的首选平台。BTV 的各位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 GitHub 创始人韩林，我也是 BTV 的一个观众。Michael 老师节目确实做得非常优秀，会更新整个行业的最新的新闻报道，还有深刻的分析。未来的话，我们也会 GitHub 也会大力的支持 Michael 老师和 BTV 的节目。币圈一日人间一年，所以其实5年是一个很长的一个时间了。我也发现，其实对用户来说，行业的教育、行业的新闻的更新是至关重要的。我们 GitHub 也在这方面投入了很大的精力，希望未来的时候也可以和 Michael 老师一起合作，给用户提供更多优质的内容、更多的教育，更多的新闻更新、更多的投资的机会。非常感谢各位啊！我希望 BTV 能够越办越好，祝福 BTV 能够在亚洲或者是其他新兴市场，包括西班牙语等等的，能够做大做强，让全世界知道 Crypto 不只是能够从英语区能够发生的东西，我们华语区出生的品牌也可以做到世界知名，也可以做到全世界都有人看。加油，赞！